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봉 김선생 TV의 김선생입니다. 자, 지난번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빈말 아니고 여러분 격하게 공감하시고 주식을 매수하시면서부터 수익 나는 첫걸음이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넘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육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은 주식 매수하기 전 꼭 해야 하는 것, 주식 임장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개론편인데요.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제가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편성 순서를 정했다는 것 인지하시고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영상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사시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목 매수 버튼을 누르십니까? 주식 임장 어디까지 해봤니? 자,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말에 매수 버튼을 누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식 방송이나 추천주를 받으십니까? 유료나 무료 리딩방 아니면 그래도 사업 보고서는 직접 찾아보시고 주식을 매수하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아마 주식을 매수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짧게는 5분, 조금 더 후하게 친다라면 반나절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매수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하는데 5분 걸리고 매도하는 데는 1년에서 2년 이상 걸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매도가 매수보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매수를 5분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매수하는데 5일이 걸리면 매도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있고요. 매수하는데 한 달이 걸리면, 그러니까 5주가 걸리면 매도하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그만큼 물건을 사기 전에 사려는 물건에 대해 잘 알면 덤탱이를 쓰지 않고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도 집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것 중에 차만큼이나 큰 금액을 들여서 사시는 것, 어쩌면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주식일 겁니다. 자, 당신의 주식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는 7,245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가 56.3%로 가장 많고요. 1,000에서 5천만원까지가 23%, 그리고 10억 이상이 0.48%지만 전체 주식 보유수의 49.4%,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큰 금액을 남의 말을 듣고 추천주를 받아서 5분 만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제가 집을 사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매수 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 뭐 어플이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아파트를 검색하겠죠. 관심 있는 아파트 목록들이 쭉 있을 것이고, 아파트를 정했다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임장을 하겠죠. 그 관심 있는 아파트 내에 매물을 임장을 갑니다. 자, 동호수에 따라 실제 방향과 조망권 등을 확인하고, 그죠? 네, 임장 가고, 그리고 실제 매물권에 대해서 들어가서 베란다 방향부터 보게 됩니다. 자, 조망권 1초권을 보는 거죠. 햇빛이 안 들고 앞에 많이 가려서 답답한 아파트에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그 반대급부가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들을 키우는 집은 워낙 애들이 뛰기 때문에 무조건 1층을 선호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쨌든 조망권, 일조권 체크한 다음 각 방을 들어가서 둘러봅니다. 방의 구조가 넓게 빠졌는지, 수납 공간은 잘 짜져 있는지, 오래 머물러도 불편함이 없을지 등등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하자를 체크합니다. 자, 물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물은 잘 내려가는지, 집이 추운지, 어두운지, 우풍은 없는지, 엘리베이터 사용은 편리한지, 주차장은 충분한지, 그리고 집의 기운까지 몸으로 느낍니다. 뭐 다들 그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장을 하고 나서 부동산 중개인과 현 시세와 호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눕니다. 여러분은 뭐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중개인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중개인은 거래 성사를 위해 거짓을 제외한 다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집에 돌아가서 남편 또는 부인과 오늘 다녀온 임장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의견과 느낌을 공유하고 본인의 마음과 의사결정을 재확인합니다. 다시 고민합니다. 자, 이 아파트를 매수하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겠지? 내 생각이 맞겠지? 아니면 오늘 큰 기대를 안 하고 임장한 집인데 그래도 나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급하게 저가로 나왔고 가격 매력이 있는데 집은 리모델링이 꽤 되어 있었고 괜찮은 아파트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한 번쯤 공감하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주요 나이대가 40에서 60대고 20에서 30대 분들도 계십니다. 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극단적으로 안 하는 것이 언제 이사 갈지 고민을 덜 하고 집을 삽니다. 자, 6번이죠. 얼마나 살지, 언제 이사 갈지, 자녀 교육이나 직장 변동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매우 계획적인 분들은 감안해서 이사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정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정착지를 정하면 언제까지 살겠다 보다는 머무르려는 습성이 큽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을 시작할 때 헤어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정말 살기 편하고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안 가서 돈을 못 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의 습성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지 않는 것처럼 내려갈 때 불안해하고 조급해집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자,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건 다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자,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했죠? 주식 임장 어디까지 해봤니잖아요. 자, 주식을 매수 전 고려하는 것들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임장이라고 하면 주식에서는 기업 탐방이 될 수도 있고 기업 탐방을 소액주주는 못하면 사업 보고서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이 아파트 단지가 이 아파트 브랜드가 나중에 가격이 오를지 뭐 교통은 편리한지 역세권인지 등을 포털에서 조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살 때 저희는 그러겠죠. 아,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자, 성장성이 있는지, 성장 사업인지 산업인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지, 어떤 업종인지, 어떤 섹터인지, 유망 섹터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제 조망권이나 뭐 이렇게 일조권을 보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섹터 내 성장주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집을 찾아보듯이 주식에서는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익은 내는 회사인지, 재무 상황에서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우리가 모르는 부채들이 많은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나중에 잘 팔릴지, 대단지인지 뭐 이런 것들 보겠죠. 주식은 또 마찬가지죠. 예,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유동 주식 수가 얼마나 되냐, 예,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위의 것들을 다 해야 하지만 딱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면 저는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자, 입지.
그죠? 입지, 역세권인지 분석과 들어갈 시점, 이사 나올 시점을 정하고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 이 2번과 6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하고 목표가가 왔을 때 어떻게 매도할지, 사자마자 목표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1년 만에 목표가가 온다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로 사자마자 내리면 어느 가격까지 대응 없이 있을 것인지, 어느 라인에서 손절할 것인지, 또는 어디 가격까지 오면 물을 탈 것인지, 물을 탄다면 물 타서 얼마가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마음속에 완벽히 정리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집값이 내려도 주식 가격이 내려도 개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 오래 살 거라서 지금 가격이 내리건 아무 관계 없어. 난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유지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내려도 별다른 조치가 있을 수 없지만 주가는 내리면 가격을 낮추거나 일부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별로, 기간별로, 투자 기간별로 대응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겠죠? 그죠? 2번과 6번을 제가 강요했습니다. 왜 2번과 6번이어야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산업 분석, 섹터 분석만 잘해도 물릴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크고 돈은 성장 산업에 몰리기 때문에 결국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도 마찬가지, 단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주식은 언제나 익절이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높아요. 돈이 몰려야 상승하잖아요. 6번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인데 대응의 분야입니다. 자, 부동산은 대응이 없을 수 있지만 주식은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대응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막상 닥치고 나서 대응이 안 돼요. 우리는 사면서 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응법을 세워놓지 않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자, 2번, 6번의 세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아파트 구매하는 건 장기 투자에 해당돼요. 하지만 단타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지. 예를 들면 수급을 본다든지 거래량을 본다든지 캔들을 본다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단타는 일단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제가 아파트 사는 것에 비유해서 먼저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다음 교육 영상은 2번 관련이에요. 2번 섹터에 대한, 그죠? 성장성 있는 산업인지 뭐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유망 섹터인지 이런 걸 우리가 검색하는 과정, 그죠? 자, 6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2번, 자, 6번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6번도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 텐데 뭐 어쨌든 다음 교육 영상은 2번 관련으로 제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종목 매수 선정의 제1원칙.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저도 주식을 한 10년 이상 했지만 이 원칙을 누군가에게 듣고 나서 한 대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으니까요. 이거 매우 간단한 건데 제가 다음 영상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교육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오늘은 주식 매수를 부동산 매수에 빗대어 제가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좀 설명이 길었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동산 매수보다 주식 매수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발품을 파는 심정으로 스터디가 필요하고 대응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분석, 종목 분석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봉 김선생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